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43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73세 김상혁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 질환을 다루는 곳인데 그중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죠.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걸로 매스컴을 타서 더 유명해진 병원의 원장입니다. 당뇨가 정말 무섭다는 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픈 환자들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간병하느라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생계 유지가 힘들고 병원비도 제때 못 내는 분들도 많았죠. 이런 사례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는 정말 당뇨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 문을 닫아도 괜찮으니 아파서 병원 오시기 전에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와 당뇨를 부르는 나쁜 식습관, 달달한 음료수 대신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뇨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시청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선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진료하고 있는 69세 최대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뇨를 앓다가 직장까지 잃게 되었어요. 몇 년 전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 칼로 잘라내다가 슬쩍 베었거든요. 소독도 하고 약도 잘 발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죠. 당뇨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합병증이 찾아올까 무섭고 그저 인슐린 주사로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 전 오른쪽 눈까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묵묵히 저의 손발이 되어주고 신경 써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늘 고맙고 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환자분 지금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당뇨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내 몸 신호 4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은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 전에 나타나는 내 몸의 사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검진을 받는다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초기 당뇨는 내가 당뇨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방치해 두었다가 크게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싹 긴장하셔서 체크하시고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제 말 쉽게 지나치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당뇨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혈속의 당분은 200이 넘어가게 되면 소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출되기까지 우리 몸에서 문제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은 당뇨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갈증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땀 흘리지 않아도 갈증을 잘 느끼고 또 물을 마시고 마셔도 이 갈증이 잘 해소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혈액 속의 당분은 당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세포의 독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참 신기하고 똑똑하죠? 잘 살아갈 수 있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돼요. 큰 병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이 찾아오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을 많이 보는 당뇨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증이 느껴지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지만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소변을 많이 보니까 탈수가 되고
그러면 갈증을 더 느끼게 되고 갈증 때문에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또 소변을 통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또 당뇨가 생기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내 몸 신호가 있는데 바로 허기가 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자꾸 배가 고픈 건데요.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이 상승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밥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혈당이 떨어지면서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 밥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식곤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허기가 지면 막 먹고 자다가 또 허기가 지면 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살이 좀 쪄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찌는 듯 하다가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진다면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혹시 당뇨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뇨가 찾아오고 있다는 네 번째 내 몸 신호는 바로 무기력증이에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누워버리는 분들 있으시죠? 크게 힘든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유독 몸에 기력이 없고 충분히 잘 쉬고 잘 챙겨 먹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면 혈당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고 있는 최명자님이 입원해 계시는데요. 그분 남편의 이야기가 병원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명자님이 치료를 받을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하고 한탄했다고 해요. 5년쯤 전이었어요. 아내가 자꾸 피곤하다고 했죠. 친구랑 만나고 온 날도 이상하게 힘들어했어요. 예전에는 친구와 있었던 일을 주저리 잘도 이야기해줬는데 언젠가부터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잠만 자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 저도 당시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입니다. 얼마 뒤 아내가 심한 복통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에서 들은 말은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당뇨가 꽤 오래되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무기력함, 이유 없는 피곤함이 몸이 보내던 절박한 신호였다는 것을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도 저는 그날의 선택을 수없이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괜찮겠지 하고 넘길지, 잠깐 시간을 내어 가족을 살펴볼지, 오늘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말할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찾아오지만 한번 합병증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갈증을 쉽게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고 쉽게 허기가 지고 자주 무기력해진다면 꼭 검진을 받으세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겠습니다와 같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에 글을 적어주세요. 의지를 담아 적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인 식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흰 쌀밥, 국수, 식빵과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드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는 주범이죠. 이런 과정이 수년,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췌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일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췌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당뇨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식단 조절 꼭 하셔야 돼요. 밥을 지으실 때 잡곡밥, 현미, 귀리, 보리 등을 섞어주세요. 현미 50%, 흰쌀 50% 섞인 밥과 찐 고구마,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국수나 흰빵은 줄이고 통밀빵이나 통곡물 국수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꿔서 건강을 회복한 저희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박사님 처음 당뇨 진단 받았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정상보다 2배가 높았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었더니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워요. 정말 다행이지요? 당뇨를 부르는 두 번째 식습관은 바로 달콤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자차, 식혜, 수정과 이런 전통 음료들 많이 드시죠? 몸에 좋은 줄 알고 챙겨 드시지만 사실 이 음료들은 당분이 매우 높아서 몸에 안 좋아요. 한 잔에 각설탕 서너 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음료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예전의 식생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도 귀하고 단맛은 더 귀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이 귀했던 시절 이런 달달한 음료가 기운 나게 해주는 것, 몸에 좋아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런 인식이 생겨서 보약처럼 여겨졌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단맛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몸은 그만큼 혈당 조절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자차 한 잔 드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드시고 싶을 때 아주 가끔만 마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대체 뭘 먹으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달달한 음료 대신에 고지혈증과 당뇨에 좋은 차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구하기 쉽고 효능도 너무나 좋은 껍질차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과일과 뿌리 채소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각종 비타민, 항산화 성분, 또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 등 몸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은 90% 이상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과일 껍질 깎아서 먹는 것은 쌀을 도정해서 백미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화에만 문제가 없다면 현미를 적절하게 섞어 먹는 것이 혈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과일, 채소도 껍질에 특별한 독성이 없다면 껍질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에 좋은 껍질차는 바로 양파, 귤, 사과 껍질입니다. 양파에는 혈당과 지방 찌꺼기로부터 혈관이 부식되는 것을 막고 혈관염증을 예방하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양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잔류농약 없게 잘 세척해서 말렸다가 양파 껍질차로 끓여 드세요. 양파 2개 분량의 껍질에 물 500ml를 넣고 끓여 드셔보세요. 저도 자주 마시는데 맛도 깔끔하고 정말 괜찮은 차가 됩니다. 귤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귤 껍질은 워낙에 약성이 좋아서 한약에서는 예전부터 귤의 껍질만 따로 말려서 진피라는 한약재로 사용해 왔죠. 날이 쌀쌀해지는 겨울철, 특히 연말이나 설날 즈음에는 집집마다 귤 한 박스씩은 쌓아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껍질을 잘 세척해서 말렸다가 끓여 드시면 유자차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사과 껍질차입니다. 저도 사과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껍질채로 먹은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과는 당뇨인에게 좋은 과일 탑3 안에도 들어가는 과일이죠. 사과를 매일 껍질째 먹는 것도 좋지만 식감이 거칠어서 씹는 게 힘들거나 목으로 넘기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사과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따로 말렸다가 사과 껍질차로 끓여 드시길 권합니다.
이 처방으로 당뇨 수치가 확 떨어진 저희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박사님, 처방 내려주신 대로 양파 껍질로 차를 만들어 봤어요.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은은하고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마실 때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당뇨를 부르는 세 번째 식습관은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먹는 것입니다. 국밥, 찌개 등에 밥을 말아 한 끼 뚝딱 해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면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들어 습관처럼 말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그렇게 먹다 보면 대체로 꼭꼭 씹지 않고 빨리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기 전에 많이 먹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기 쉬워요.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대부분의 국물 음식엔 소금, 기름, 조미료가 가득하거든요. 국물까지 전부 먹게 되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 체중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아 먹는 방식은 밥 양 조절도 어렵죠. 밥은 국에 말지 말고 따로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밥 한 숟갈에 최소한 20번 이상은 씹어야 합니다. 씹을수록 음식의 고유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넉넉하게 잡고 천천히 느긋하게 드시는 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좋습니다. 국, 찌개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두세 숟가락 정도로 맛만 보시고 나물이나 생채소 같은 반찬을 더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100배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님, 저는 예전부터 TV를 보며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보질 않고 있어요. 밥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뱃살도 엄청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따라해도 몸은 달라져요. 잡곡밥 드시고 단 음료수 대신에 껍질차 드시고 국에 밥 말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죠? 무서운 당뇨를 잡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잊지 말고 꼭 습관으로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 의사 되었다고 참 좋아하셨는데 막상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천추의 한으로 남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분은 저와 같은 후회나 고통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하시고 기억나지 않으시면 시간 날 때 천천히 메모하면서 다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당뇨 고통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